저 도둑년이 여기 왜 있어? 산소 마스크를 낀 박춘자가 정희선을 보며 첫마디로 내뱉은 말. 어머니, 여기는 제 병원이에요. 어머니 목숨을 제가 구했어요. 68세 병원 이사장과 82세 시어머니 30년 만에 만남 수술실 불빛 아래서 마주한 두 여인의 차가운 시선.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서울 변두리 대형병원 16층 이사장실. 새벽 6시 정희선은 벌써 책상에 앉아 있습니다. 68세의 나이에도 매일 이 시간에 출근합니다. 유리창 밖으로 한강이 멀게 흐르고 겨울 아침 안개가 강물 위에 자욱하게 깔려 있습니다. 책상 위에는 기금 조성 현황, 응급센터 적자 30억 보고서가 높게 쌓여 있고 그 옆으로는 아직 뜨거운 아메리카노 한 잔이 김을 내뿜고 있습니다. 정희선은 농가 출신으로 시집와서 밑바닥부터 시작해 지금은 500병상 규모 병원의 이사장이 되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 6시에 출근해서 밤 10시가 넘어서야 집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그 긴 하루 중에서도 가장 조심스러운 순간은 직원들을 만날 때입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복도에서 만난 젊은 간호사가 밝게 인사합니다. 정희선은 따뜻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이지만 눈은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핍니다. 혹시 누군가 자신을 이상하게 보는 건 아닌지, 뒤에서 수군거리는 건 아닌지, 농가 출신에서 병원 이사장까지 오른 지금도 아직 남의 눈치를 보는 습관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배고픈 사람에게 친절하지 않았고 정희선은 누구보다 그것을 뼈저리게 알고 있습니다. 가난은 죄가 아니었는데 그때는 죄 취급을 받았지. 오전 9시 예산회의실. 각 부서 과장들이 모여 앉아 심각한 표정으로 자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응급센터 확장 공사비 30억을 어떻게 마련할까요? 후원금도 목표치에 못 미치고 있고 시공업체에서는 계속 독촉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집니다. 정희선은 서류를 넘기며 단호하게 말합니다. 응급환자들은 기다릴 수 없어요. 반드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다른 공사를 미뤄서라도요. 회의를 하다가 문득 어릴 적 기억이 스쳐갑니다. 동네에 병원이 없어서 아픈 몸을 이끌고 2시간씩 걸어서 읍내 병원에 가던 날들. 치료비가 없어서 약국에서 소화제만 사 먹고 집으로 돌아오던 아버지의 뒷모습. 점심시간 구내식당에서 혼자 식사를 마친 정희선은 병원 1층 창고 앞을 지나갑니다. 창고 문이 살짝 열려 있고 안에는 하얀 쌀 포대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급식실에서 쓸 쌀들이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하얗게 빛나는 쌀들을 보는 순간 정희선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합니다. 쌀도 30년 전 시집 부엌 구석에 있던 커다란 갈색 항아리. 그 앞에서 시어머니 박춘자가 양손을 허리에 짚고 서서 소리치던 목소리가 생생하게 되살아납니다. 이 집 쌀독 누가 비웠어? 도둑년이 어딨어? 그 목소리는 30년이 지난 지금도 정희선의 귓가에 생생하게 맴돕니다. 마치 어제 일처럼 선명하게. 한편 경기도 분당의 오래된 재래시장. 겨울바람이 차갑게 불어오는 오후 3시 82세 시어머니 박춘자는 김치가게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김치 사가세요. 우리 김치가 최고예요.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직접 담갔어요. 빨간 앞치마를 두른 박춘자의 허리는 여전히 곧습니다. 장사로 번 돈이 곧 자존심이고 삶의 전부입니다. 박 사장님은 정말 대단하세요. 이 나이에도 정정하시고 부지런하시고. 옆 가게 아주머니의 말에 박춘자는 어깨를 으쓱이며 자랑스럽게 대답합니다.
이래야 사는 거지. 게으른 사람들은 몰라요. 장사는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로 하는 거거든요. 남편 없이 혼자서 아들을 키우며 버텨온 긴 세월이 그 목소리에 고스란히 묻어 있습니다. 가난했지만 굴복하지 않았던 자부심이 말이죠. 저녁 7시 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 70세 아들 영호가 거실 소파에 앉은 아내를 조심스럽게 바라봅니다. 37년간 성실하게 공무원 생활을 마치고 작년에 은퇴했지만 집에서는 늘 눈치만 보며 살고 있습니다.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어정쩡한 위치에 서서 늘 숨을 얕게 쉬고 있습니다. 영호는 중간에서 여보야, 엄마 말씀도 들어봐. 엄마 희선이 말도 일리가 있어 하며 말리는 줄만 알았지. 누구 편에 서서 끝까지 책임질 용기는 없었습니다. 여보, 엄마가 요즘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 혼자 장사하시는 게 쉽지 않으실 텐데. 나이도 있으시고. 그냥 한번. 영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자 뉴스를 보던 정희선은 리모컨으로 볼륨을 줄이더니 시선을 돌리며 차갑게 말합니다. 힘드시면 병원 가시면 돼요. 그게 아니라 한번 안부라도 여쭤보러 가면 어떨까 해서. 당신은 가서 안부 여쭤보세요.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정희선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영호는 아내의 굳어진 표정을 보며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30년 전 그날의 상처가 아직도 깊게 벌어져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정희선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봅니다. 병원 이사장이라는 화려한 타이틀, 수백 명의 직원들, 수십억 원의 예산을 관리하는 막중한 책임. 하지만 여전히 가슴 한구석에는 그 쌀독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음 날 오전 8시 병원에 긴급 회의가 소집됩니다. 정희선이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평소와 다른 긴장된 분위기가 감돕니다. 재무팀장, 감사팀장, 그리고 몇몇 이사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정희선이 자리에 앉으며 묻습니다. 재무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를 시작합니다. 이사장님,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응급센터 확장 공사가 중단됐고 주요 후원자들이 연이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내부 비리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정희선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감사팀장이 서류를 앞으로 밀며 이어서 설명합니다. 수십억 규모의 기금이 특정 개인 계좌로 분산 이체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정희선의 목소리에 날이 섭니다. 계좌 명의가 박춘자입니다. 회의실이 순간 얼어붙습니다. 정희선은 마치 누군가 뒤통수를 한 대 친 것 같은 충격을 받습니다. 심장이 아주 잠깐 덜컥 내려앉습니다. 설마 동명이인일 거야. 그럴 리 없어. 근데 왜 하필 그 이름이? 정희선은 애써 침착한 척하며 묻습니다. 주민등록번호는 확인해 봤습니까? 감사팀장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사장님의 시어머니 분이십니다. 정희선의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30년 전 그 쌀독 사건이 떠오르며 온몸이 차가워집니다. 회의실 앞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는 것을 느낍니다. 언제부터 이체가 시작됐습니까? 정희선이 간신히 목소리를 내어 묻습니다. 약 6개월 전부터입니다. 처음에는 소액이었는데 점점 금액이 커졌습니다. 총 12억 원 정도가. 12억? 정희선이 의자에서 일어나려다가 다시 주저앉습니다. 그때 한 이사가 날카롭게 말합니다. 이사장님, 이 일에 대해 아시는 게 있으십니까? 가족 관련 일이다 보니. 정희선은 가슴이 답답해 옵니다. 마치 30년 전 그날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또다시 의심받고 또다시 설명해야 하는 상황. 저는 전혀 모르는 일입니다. 당장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철저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날 저녁 정희선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에 돌아갑니다. 남편 영호는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습니다. 정희선이 조용히 서류를 그 앞에 내밉니다. 이거 어머니 이름이야. 영호는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아니, 엄마가 그럴 리가. 엄마는 돈에 관해서는 칼 같으신 분인데 칼 같아서 더 무서운 거 아닙니까? 정희선의 목소리는 차갑습니다. 영호는 서류를 다시 들여다보며 중얼거립니다. 이해가 안 돼. 엄마는 은행 업무도 잘 모르시는데 어떻게 이런 큰 돈을. 바로 그때 영호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립니다. 화면에 시장 김 사장이라는 이름이 뜹니다. 영호가 전화를 받자 상대방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영호야, 큰일 났다. 너네 어머니가 지금 쓰러지셨어. 시장에서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뭐라고요? 영호가 벌떡 일어납니다. 119 불렀는데 심장 쪽이 안 좋아 보여. 빨리 와. 영호는 전화를 끊고 정희선을 바라봅니다. 정희선은 이미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병원으로 가요. 우리 병원 응급실로. 차 안에서 영호는 계속 중얼거립니다. 엄마가 왜 갑자기. 어제까지도 멀쩡하셨는데. 하지만 정희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복잡한 생각에 잠겨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시어머니가 쓰러지다니.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할까? 또 내가 뭔가 했다고 여길까?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박춘자는 이미 침대에 누워 산소 마스크를 끼고 있었습니다.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각종 의료기기들이 삐삐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담당 의사가 다가와 설명합니다. 환자분 상태가 심각합니다. 급성 심근경색 의심되고 대동맥 박리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수술이 필요할 것 같은데. 수술하세요. 정희선이 즉시 말합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그런데 수술비가 상당할 텐데 보험 처리와. 제가 다 처리하겠습니다. 최고의 팀으로 수술 준비해 주세요. 의사는 수술 동의서를 내밉니다. 정희선이 동의서를 받아들고 펜을 드는 순간 침대 위에 박춘자가 흐릿한 의식 속에서도 중얼거립니다. 네, 내 돈 건드리지 마. 정희선의 손이 떨립니다. 펜을 꽉 쥐고 서명란을 바라봅니다. 내가 이 사람을 살리면 또 나를 의심할까? 하지만 죽게 두면 난 평생 거기서 못 나와. 정희선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단호하게 사인합니다. 수술 진행해 주세요. 수술실 빨간 불이 켜지고 정희선과 영호는 복도에 앉아 기다립니다. 하지만 정희선의 마음은 평온하지 않습니다. 병원 감사팀에서 조사를 시작했다는 연락이 계속 들어오고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영호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여보, 엄마가 정말 그런 일을 했을까? 정희선은 고개를 돌려 남편을 바라봅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요? 영호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30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어정쩡하게 중간에서만 맴돌았습니다. 수술실 불이 꺼지고 집도의가 나옵니다.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회복 기간이 필요하고 정희선은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하지만 이제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수술 다음 날 오전 박춘자가 중환자실에서 깨어납니다. 산소 마스크를 낀 채 천천히 눈을 뜨더니 정희선의 모습을 보는 순간 눈에 저기가 번집니다.
저 도둑년이 여기 왜 있어? 정희선은 가슴이 철렁하지만 침착하게 대답합니다. 어머니, 여기는 제 병원이에요. 내 병원? 박춘자의 눈이 크게 떠집니다. 내가, 농가 출신 내가, 영우가 급히 끼어듭니다. 엄마, 희선이가 이 병원 이사장이야. 어머니 목숨 구한 거라고. 박춘자는 잠깐 말문이 막히더니 비웃음을 터뜨립니다. 세상에, 도둑년이 병원 이사장이라니. 바로 그때 담당 의사가 들어와 설명합니다. 환자분,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2주간 입원이 필요합니다. 보호자 동의서는 이사장님께서. 박춘자가 힘겹게 고개를 돌립니다. 그 사람은 내 며느리지만 믿을 수 없는 사람이야. 도둑질하는 사람이라고. 의사는 당황하며 정희선을 바라봅니다. 정희선이 설명하려던 순간 박춘자가 갑자기 중얼거립니다. 내 돈, 내 통장, 누가 건드렸어? 정희선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바로 그때 휴대폰이 울립니다. 감사팀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이사장님, 경찰 조사관이 왔습니다. 지금 당장 오셔야 해요. 박춘자가 예리하게 묻습니다. 뭐? 경찰? 무슨 일이야? 정희선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어머니, 병원 기금에서 돈이 빠져나간 사건이 있었어요. 그 계좌가 어머니 명의입니다. 박춘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내 이름으로? 네. 12억 원이 어머니 계좌로 이체됐어요. 박춘자는 갑자기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내가 도둑질했다고 생각하겠네? 내가? 심전도 모니터의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합니다. 박춘자의 심박수가 급격히 올라갑니다. 내 평생 정직하게 살아왔는데 내가 도둑이라고? 간호사들이 뛰어들어오고 의사가 진정제를 지시합니다. 하지만 박춘자는 계속 소리칩니다. 내가 뭔 돈을 훔쳐? 내가 언제? 정희선은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입니다. 30년 전에는 자신이 도둑 취급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박춘자가 그 자리에 선 것입니다. 의사가 정희선에게 말합니다. 환자분이 흥분하시면 위험합니다. 안정이 필요해요. 정희선이 병실을 나서려는 순간 박춘자가 붙잡으려 합니다. 희선아, 내가 정말 그런 짓 안 했어. 내가 왜 남의 돈을. 정희선은 그 말을 들으며 잠시 멈춥니다. 30년 전 자신이 했던 말과 똑같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니. 진실은 밝혀질 거예요. 병원 로비에서 경찰 조사관과 만난 정희선. 조사관은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이사장님, 시어머니 분과 평소 관계가 어떠셨습니까? 좋지 않았습니다. 30년간 만나지 않았어요. 30년간? 특별한 이유가?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럼 시어머니 분의 통장 정보를 아실 가능성은? 전혀 모릅니다. 조사관이 메모하며 다시 묻습니다. 하지만 가족이니까 접근이 가능했을 텐데요. 정희선의 목소리가 단호해집니다. 30년간 연락도 안 했는데 무슨 접근이요? 조사가 끝나고 병실로 돌아온 정희선. 박춘자는 진정제로 잠들어 있지만 얼굴에는 고통스러운 표정이 어려 있습니다. 영우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조사는 어땠어?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대요. 그때 박춘자가 잠꼬대로 중얼거립니다. 쌀도. 그때 쌀도. 내가 잘못 봤나? 정희선은 그 말을 들으며 놀랍니다. 박춘자도 30년 전 그 사건에 대해 뭔가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것일까요? 다음 날 병원에 기자들이 몰려듭니다. 가족 비리 의혹, 이사장 시어머니 명의로 기금 유출, 자극적인 제목들이 쏟아집니다. 후원자들의 전화가 빗발칩니다.
이런 병원에는 더 이상 후원할 수 없다. 신뢰가 떨어졌다. 이사회가 긴급 소집됩니다. 한 이사가 날카롭게 말합니다. 이사장님, 이 사태에 대해 어떻게 책임지실 건가요?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하지만 이미 병원 이미지는 실추됐어요. 이사장직 사퇴를 고려해 보시죠. 정의선은 그 말을 들으며 30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모든 사람이 자신을 의심했습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물러나지 않겠습니다. 제가 무죄라는 걸 증명하겠어요. 회의 후 병실로 향하는 정의선. 복도에서 간호사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사장님도 어쩌면 가족끼리 그럴 수도. 정의선은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병실 문을 열자 박춘자가 깨어 있습니다. 희선아, 와봐. 정의선이 다가가자 박춘자가 힘없이 말합니다. 나 정말 몰라. 누가 내 이름을 썼는지, 누가 내 통장을. 어머니, 혹시 통장을 누구에게 맡긴 적 있으세요? 박춘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젓습니다. 없어. 내가 직접 다 했는데. 그때 박춘자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희선아, 이제 나도 알겠다. 30년 전 내 기분이 억울하고 답답하고. 정의선의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박춘자가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이해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박춘자가 태어나던 날 정의선은 30년 만에 시장으로 향합니다. 경기도 분당 재래시장. 겨울 오후의 차가운 바람이 골목을 휩쓸고 지나갑니다. 안녕하세요. 박춘자 사장님 며느리입니다. 떡볶이 가게 아주머니가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며느리? 춘자 사장님한테 며느리가 있었나요? 한 번도 얘기 안 하셨는데. 오랫동안 연락을 안 했었거든요. 다른 상인이 끼어듭니다. 아, 그럼 혹시 병원 이사장이라는? 네, 맞습니다. 혹시 어머니 통장 관련해서 이상한 일 없으셨나요? 떡볶이 가게 아주머니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 맞다. 며칠 전부터 춘자 사장님이 인터넷 뱅킹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컴퓨터도 못 만지시는 분인데 누가 도와준다고 하셨나요? 춘자 사장님 조카라고. 박성태 씨였나? 요즘 여기저기 얼굴 비치더라고요. 박성태. 정의선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과일 가게 아저씨가 끼어듭니다. 키 크고 마른 사람이요. 손목에 흉터 있고 말은 번지르르하게 자라던데 뭔가 믿음직스럽지가 않더라고요. 언제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죠? 한 6개월 전부터인가. 가끔 춘자 사장님 없을 때 가게에 혼자 있는 걸 봤어요. 뭔가 뒤지는 것 같기도 하고. 정의선의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정의선은 영호에게 말합니다. 당신 박성태라는 사람 알아요? 영호가 당황하며 대답합니다. 성태? 왜 갑자기? 시장 사람들이 어머니 통장 업무를 대신해줬다고 하더라고요. 영호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설마 그 사람이 아는 사람이에요? 영호는 머뭇거리다가 털어놓습니다. 사실 성태는 엄마 친조카가 아니야. 오래전에 아버지가 빚 보증을 서줬던 사람인데 나중에 문제가 됐었어. 그럼 그 사람이 어머니를 이용한 건가요? 엄마는 정이 많으셔서 가족이라고 하면 믿으시니까. 다음 날 병원 감사팀이 충격적인 보고를 합니다. 이사장님, IP 추적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터넷 뱅킹 접속이 모두 시장 근처 PC방에서 이뤄졌습니다. CCTV는요? 감사팀장이 사진을 내밉니다. 키 크고 마른 남자가 PC 앞에 앉아 있는 모습. 손목의 흉터가 선명합니다. 이 사람이 박성태입니다. 정의선은 즉시 영호에게 전화합니다.
지금 당장 와요. 범인 찾았어요. 한편 박춘자는 자신의 방에서 통장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자신이 모르는 거래 내역들이 가득합니다. 이게 다 뭐야? 내가 언제 이런 돈을?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립니다. 박성태가 들어옵니다. 이모, 병원에서 잘 다녀오셨어요? 박춘자는 통장을 꽉 쥐고 박성태를 바라봅니다. 성태야, 내 통장. 내가 뭘 했니? 박성태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가 다시 웃음을 띱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이모가 부탁하셔서. 내가 언제 부탁했어? 12억이라니. 박성태는 태도를 바꿉니다. 이모, 그거 이모 며느리가 한 짓이에요. 저는 그냥 심부름만. 박춘자의 눈에 분노가 번집니다. 뭐라고? 희선이가? 그 여자가 저한테 시켰어요. 이모 통장 써서 돈 빼내라고. 박춘자가 벌떡 일어납니다. 거짓말. 희선이는 그런 애가 아니야. 이모는 아직도 모르시는군요. 그 여자가 30년 전에도. 나가. 당장 나가. 박춘자가 소리치는 순간 현관문이 열리며 정희선과 영우가 들어옵니다. 그 뒤로 경찰관 2명이 따라 들어옵니다. 박성태는 도망치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박성태 씨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체포합니다. 박성태가 수갑을 차면서도 끝까지 웃습니다. 이사장님, 가족끼리 왜 이래요? 정희선은 그 웃음에서 30년 전을 봅니다. 가난한 며느리에게 죄를 덮어 씌우던 그 시선을. 박성태가 연행되자 박춘자가 주저앉으며 웁니다. 내가 또 잘못 봤구나. 희선아, 미안하다. 하지만 정희선의 시련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병원에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감사팀이 추가 보고를 합니다. 이사장님,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뭔가요? 박성태가 사용한 계좌가 박춘자 명의만이 아닙니다. 이사장님 과거 명의 통장도 있었습니다. 정희선의 얼굴이 새하얘집니다. 뭐라고요? 전 그 통장 오래전에 해지했는데. 하지만 명의도용으로 다시 개설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 기금이 그 계좌로도 흘러들어갔습니다. 정희선은 가슴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박성태는 잡혔지만 새로운 의혹이 정희선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장님, 이 일로 더 큰 파장이 일 것 같습니다. 정희선은 창밖을 바라봅니다. 30년 전 쌀독 사건처럼 또다시 모든 의심이 자신에게 쏠리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밝혔다고 생각했는데 더 큰 누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우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여보, 이제 어떻게 하지? 정희선은 깊게 숨을 들이쉽니다. 끝까지 싸워야죠. 이번에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박춘자도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30년 전 자신이 정희선에게 했던 일이 다시 반복되는 것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가 또 희선이를 힘들게 하는구나. 박성태 체포 소식이 알려진 다음 날 아침 병원에 기자들이 몰려듭니다. 이사장 시어머니 명의 계좌로 기금 유출. 가족 비리 의혹. 정희선이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플래시가 터집니다. 이사장님, 시어머니 분과 공모했습니까? 이사장님 명의 계좌도 사용됐다는데. 정희선은 아무 말 없이 병원 안으로 들어갑니다. 로비에서 직원들의 시선이 차갑습니다. 이사장실에서 후원자들의 전화가 빗발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더 이상 후원할 수 없습니다. 후원금 회수를 고려하고 있어요. 오전 10시 긴급 이사회. 분위기는 얼어붙었습니다. 김 이사가 날카롭게 말합니다. 이사장님 명의 계좌까지 연루됐습니다. 책임지고 사퇴하셔야죠. 그건 명의도용입니다. 20년 전에 해지한 계좌예요. 하지만
박성태가 어떻게 이사장님 계좌 정보를 알았을까요? 혹시 직접 그만하세요. 정희선이 소리칩니다. 30년 전에도 이랬어요. 증거 없이 의심부터 정희선은 말을 멈춥니다. 자신도 모르게 30년 전 상처가 터져 나왔습니다. 30년 전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김 이사가 눈을 좁힙니다. 정희선은 입을 다물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사들의 의심은 더 깊어졌습니다. 병실로 향하는 정희선. 복도에서 간호사들이 수군거립니다. 이사장님도 어쩌면 박춘자 병실에 도착했을 때 영호가 말합니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희선이 들어가자 박춘자가 일어나려 합니다. 희선아, 미안해. 내가 또, 어머니, 진실은 밝혀질 거예요. 영호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그런데 성태가 어떻게 희선이 옛날 계좌를 알았을까? 박춘자가 갑자기 기억난 듯 말합니다. 아, 맞다. 성태가 그러더라. 희선이 예전 쓰던 통장으로 돈 옮기면 안전하다고. 정희선의 얼굴이 하얘집니다. 제가 언제 그런 말을 했다고요? 성태가 내가 그렇게 말했다고. 가족끼리 도우라고. 정희선은 박성태의 치밀함에 소름이 돋습니다. 어머니, 저는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박춘자가 울음을 터뜨립니다. 내가 또 속았구나. 30년 전에도, 지금도. 그때 휴대폰이 울립니다. 감사팀장의 다급한 목소리입니다. 이사장님,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들고 왔습니다. 박춘자가 정희선을 붙잡습니다. 희선아, 내가 증언할게. 성태가 거짓말쟁이라고, 내가 아무 잘못 없다고. 어머니, 30년 전에도 내가 내 말을 안 들었잖아. 이번에는 내가 내 편이 될게. 30년 만에 처음으로 시어머니가 자신을 믿어준다는 말. 정희선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병원 로비는 기자들과 수사관들로 북적입니다. 검찰 수사관이 다가옵니다. 정희선 이사장님,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저는 피의자입니까? 현재는 참고인이지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시간의 혹독한 조사. 검찰은 모든 것을 파헤칩니다. 박성태가 당신 계좌 정보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모릅니다. 30년 전 시어머니와 갈등. 이번 사건도 복수 아닙니까? 아닙니다. 정희선이 소리칩니다. 저는 어머니 목숨을 구했어요. 조사 후 병원 앞. 더 많은 기자들이 몰려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사퇴할 예정입니까? 정희선이 마이크를 잡습니다. 저는 결백합니다. 박성태가 저희 가족을 이용해 사기를 쳤을 뿐입니다.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그날 밤 뉴스는 정희선에게 불리합니다. 병원 이사장 가족 비리 의혹 확산 30년 전 가족 갈등이 범죄로 이어져 집에서 뉴스를 본 정희선. 30년 전처럼 또다시 온 세상이 자신을 의심합니다. 영호가 말합니다. 여보, 이제 어떻게 하지? 모르겠어요. 이번에는 정말 끝일지도. 바로 그때 박춘자에서 전화가 옵니다. 희선아, 내가 30년 전 일에 대해 할 말이 있어. 정희선의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그때 쌀독. 사실은 말이야. 박춘자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내가 그날 성태를 봤어. 쌀독 가까이에서. 뭐라고요? 하지만 너를 의심하는 게 쉬워서 내가 모른 척했어. 30년 동안. 정희선은 충격에 말을 잇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성태가 그때부터 우리 집을 노렸던 것 같아. 내가 쉬운 타깃이라고 생각해서. 어머니, 희선아, 이번에는 내가 똑똑히 말할게. 30년 전 쌀독도 내가 안 했고 이번 일도 내가 안 했다고. 정희선은 무너져 내리며 울었습니다.
30년 만에 들은 진실, 그리고 30년 만에 받은 믿음. 어머니, 정말 그때 성태를 보셨어요? 응, 분명히 봤어. 그런데 내가 겁이 나서 모른 척 했지. 박춘자의 목소리도 울음 섞입니다. 미안하다, 희선아. 30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말할게. 전화를 끊은 정희선. 30년간 품고 살았던 억울함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큰 싸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춘자의 충격적인 고백을 들은 다음 날 정희선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 5시 병원 옥상에 올라가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깁니다. 그때 오래된 기억이 떠오릅니다. 아들 영우가 퇴직할 때 정리하던 짐 속에서 나온 30년 전 가계부. 정희선은 그 노트를 다시 펼쳐봅니다. 쌀 20kg, 외상 성태가 잠깐 들렀다 쌀도. 그날 이후 잠금. 박춘자의 삐뚤빼뚤한 글씨. 성태. 박성태가 30년 전부터 이미 그 집을 드나들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럼 30년 전부터 계획적이었던 건가? 그날 오전 보안팀장이 찾아옵니다. 이사장님, CCTV 재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화면에는 박성태가 밤 11시 40분에 회계팀 컴퓨터를 조작하는 장면이 선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손목의 흉터까지 확인됩니다. 이 증거들을 경찰에 넘겨주세요. 정희선은 영호에게 전화합니다. 당신 박성태에 대해 더 알려주세요. 영호가 망설이다가 털어놓습니다. 사실 성태는 사기 전과가 있어.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연락을 끊었는데. 사기 전과요? 6개월 전부터 갑자기 나타나서 엄마를 도와준다고 했어. 이제 생각해보니 계획적이었던 것 같아. 그날 오후 박춘자가 병원으로 찾아옵니다. 얼굴에는 단단한 결심이 어려 있습니다. 희선아, 나 경찰서 가서 증언할 거야. 어머니, 몸은 괜찮으시고요? 이제 더 미룰 수 없어. 박춘자는 가방에서 낡은 종이를 꺼냅니다. 이거 30년 전에 썼던 건데. 정희선이 받아봅니다. 박춘자의 글씨로 쓰인 짧은 문장. 그날 쌀도. 내가 잠갔어. 근데 누가 열었는지 나는 모른 척했어. 정희선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집니다. 어머니, 왜 이걸 지금까지? 무서웠어. 진실을 말하면 내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해야 하니까. 박춘자도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그때 성태를 분명히 봤어. 쌀독 근처에서 뭔가 하고 있는 걸. 근데 너를 의심하는 게 더 쉬워서. 어머니, 30년 동안 내가 얼마나 억울했을지. 이제야 알겠다. 그날 저녁 박춘자는 경찰서에서 증언합니다. 경찰 조사관이 묻습니다. 30년 전에도 박성태가 연루됐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분명히 봤어요. 쌀독 주변에서. 왜 그때는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며느리를 미워해서. 가난한 게 우리 집까지 가난해질까봐 무서워서. 그럼 이번 사건도 같은 패턴이군요. 맞아요. 그 사람이 우리 가족 갈등을 이용했어요. 다음 날 병원 이사회.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김 이사가 보고합니다. 경찰 조사 결과 박성태 단독 범행으로 결론 났습니다. 이사장님은 피해자입니다. 정희선은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병원 이미지 회복은 어떻게 하죠? 정희선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제가 책임지고 회복시키겠습니다. 더 투명하고 신뢰받는 병원이 되도록 하겠어요. 그날 밤 30년 만에 정희선과 박춘자가 함께 시장 골목을 걸었습니다. 희선아, 정말 미안하다. 이제 됐어요, 어머니. 30년 동안 내 인생을 망쳐놨잖아. 정희선은 발걸음을 멈추고
박춘자를 바라봅니다. 어머니, 저는 망가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강해졌죠. 그래도 30년 전 그 일 때문에 지금의 제가 될 수 있었어요. 억울함을 아는 사람이 되었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게 됐죠. 박춘자가 묻습니다. 그런데 정말 궁금한 게 있어. 뭐요? 언제부터 내가 제정신을 차렸는지 알아? 정희선이 고개를 갸웃합니다. 내가 나를 살렸을 때야. 그때 깨달았어. 내가 30년 동안 얼마나 못된 시어머니였는지. 어머니, 사실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내가 그런 애가 아니라는 걸. 그런데 왜? 자존심이었지. 내가 잘못 봤다는 걸 인정하기 싫어서. 두 사람은 조용히 걸어갑니다. 30년간의 오해가 풀리는 순간입니다. 희선아. 네. 고마워. 나를 살려줘서. 어머니도 고마워요. 진실을 말해주셔서. 겨울밤 찬바람이 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박춘자가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내일부터 병원에서 봉사하고 싶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어머니, 30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내 곁에 있고 싶어. 정희선은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진짜 용서와 화해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박성태 구속 소식이 전해진 다음 주 검찰에서 공식 발표를 합니다. 박성태 병원 기금 횡령 및 명의도용 혐의로 기소. 정희선 이사장은 무혐의 처분. 하지만 언론의 관심은 다른 곳에 쏠려 있었습니다. 30년 전 가족 갈등의 진실은?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사과한 이유는? 정희선은 기자회견을 열기로 결심합니다. 병원 로비에 마이크가 설치되고 기자들이 몰려듭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희선입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이 웅성거립니다. 이번 사건으로 많은 분들께 걱정을 끼쳐드렸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밝혀졌습니다. 박성태라는 사기꾼이 저희 가족의 오래된 상처를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듭니다. 30년 전 시어머니와의 갈등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희선은 잠시 숨을 고릅니다. 30년 전 저는 쌀독을 비웠다는 누명을 썼습니다. 아무리 억울하다고 해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럼 누가 비운 겁니까? 박성태였습니다. 30년 전부터 저희 가족을 노리고 있었던 겁니다. 또 다른 기자가 묻습니다. 시어머니 분이 왜 이제야 진실을 말씀하셨을까요?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제가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시선이 뒤로 향합니다. 박춘자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 나옵니다. 어머니. 박춘자는 정희선 옆에 서서 마이크 앞에 섭니다. 저는 박춘자입니다. 정희선 이사장의 시어머니입니다. 기자들이 조용해집니다. 30년 전 저는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며느리가 결백하다는 걸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박춘자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가난한 며느리가 미웠습니다. 우리 집까지 가난해질까봐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쉬운 길을 택했습니다. 약한 사람을 희생양으로 만든 겁니다. 한 기자가 묻습니다. 그럼 진짜 범인을 알고 계셨다는 말씀입니까? 네. 박성태를 봤습니다. 쌀독 근처에서 뭔가 하고 있는 걸 분명히 봤습니다. 왜 그때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박춘자가 고개를 숙입니다. 자존심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희선이 박춘자의 손을 잡습니다. 30년 만에 시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나서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번 일을 겪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박춘자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희선이는
저를 살렸습니다. 제가 그렇게 미워하던 며느리가 제 목숨을 구해줬습니다. 기자들이 조용히 듣고 있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내가 30년 동안 얼마나 못된 시어머니였는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을 잃을 뻔했는지. 정희선도 눈물을 흘립니다. 박춘자가 정희선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희선아, 30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말하고 싶어. 어머니, 그때 그 쌀독은 내가 비운 게 아냐. 박춘자는 마이크를 향해 또렷하게 말합니다. 그때 그 쌀독은 정희선이 비운 게 아닙니다. 박성태가 비웠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도 30년 동안 거짓말을 했습니다. 기자회견장이 조용해집니다. 죄송합니다. 제 며느리에게, 그리고 지켜봐 주신 모든 분들에게. 박춘자가 깊게 고개를 숙입니다. 정희선이 마이크를 잡습니다. 용서는 자존심을 이기는 게 아니라 자존심을 내려놓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희선의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어머니께서 오늘 보여주신 용기, 그것이 진짜 용서의 시작입니다. 기자회견 후 병원 직원들이 박수를 칩니다. 환자들도 복도에서 지켜보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날 저녁 뉴스는 전혀 다른 톤으로 보도됩니다. 30년 만에 밝혀진 진실 시어머니의 용기 있는 사과, 진정한 화해의 의미. 이튿날부터 병원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끊어졌던 후원금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변화는 다른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박춘자는 약속대로 병원에서 봉사를 시작합니다. 로비 안내, 환자 상담, 커피 서비스. 82세의 나이에도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박 사장님, 힘드시지 않아요? 간호사가 묻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30년 동안 못한 일을 해야지. 정희선은 그런 박춘자를 보며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어느 날 박춘자가 정희선의 이사장실로 찾아옵니다. 희선아, 나 부탁이 있어. 말씀하세요, 어머니. 우리 집에 쌀 좀 갖다 놓자. 큰 쌀독으로. 정희선은 그 말에 잠시 멈칫합니다. 어머니, 이번에는 우리가 함께 채우는 거야. 30년 전처럼 비우는 게 아니라. 정희선의 눈에 또다시 눈물이 고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릴 때 좋아하던 차조밥도 해줄게. 기억하지? 어머니가 제가 차조밥 좋아하는 걸 기억하세요? 다 기억해. 30년 동안 다 기억하고 있었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습니다. 30년간의 상처가 드디어 아물어가는 순간입니다. 어머니, 응? 사랑해요. 박춘자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30년 만에 들어보는 며느리의 사랑한다는 말이었습니다. 나도 사랑해, 희선아. 기자회견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병원은 서서히 정상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박성태 사건으로 떠났던 후원자들이 하나둘 돌아오고 새로운 후원 문의도 들어옵니다. 정희선은 이사회에서 보고합니다. 응급센터 확장 공사 재개합니다. 새로운 후원금과 정부 지원금으로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김 이사가 박수를 칩니다. 이사장님의 용기와 박춘자 어르신의 증언 덕분입니다. 하지만 정희선에게 가장 큰 변화는 따로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병원 로비에서 박춘자를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일찍 와야 일이 되지. 게으름뱅이들은 못해. 박춘자는 여전히 똑 부러진 말투지만 눈빛은 따뜻합니다. 빨간 앞치마 대신 병원 봉사자 조끼를 입고 환자들을 맞이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박 사장님, 친절하시네요. 환자들이 웃으며 말합니다. 친절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지. 아픈 사람한테는 더 잘해줘야 해. 박춘자는 환자들에게 커피를 나눠주며 말합니다.
우리 며느리가 이 병원 이사장이야. 정말 잘하는 사람이지. 정희선은 그 모습을 보며 웃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을 자랑하는 모습이 신기합니다. 어느 날 저녁 영호가 집에서 말합니다. 여보, 엄마가 완전히 달라지셨어. 이제는 내 자랑만 해. 30년 만에 처음으로 가족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내가 그때 중간에서 제대로 못해서 미안해. 정희선이 남편의 손을 잡습니다. 이제 당신이 먼저 움직이면 돼요. 우리 셋이 진짜 가족이 되려면. 한편 재래시장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박춘자가 없는 동안 다른 상인들이 김치 가게를 돌봐줬고 박춘자가 돌아왔을 때는 더 큰 환영을 받았습니다. 춘자 사장님, 어서 오세요. 텔레비전에서 봤어요. 우리 시장이 유명해졌어요. 며느리 자랑하시던 모습 감동적이었어요. 박춘자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합니다. 당연한 얘기했을 뿐이야. 우리 희선이가 얼마나 훌륭한데. 어느 토요일 오후 정희선과 박춘자는 함께 마트에 갑니다. 30년 만에 시어머니와 장을 보는 것입니다. 희선아, 쌀은 어떤 걸로 살까?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걸로 하세요. 박춘자는 쌀 코너에서 한참을 고릅니다. 그러더니 가장 좋은 쌀 20kg를 고릅니다. 이거로 하자. 우리 집 쌀독에 넣을 거니까 좋은 걸로. 정희선의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우리 집이라고 말하는 박춘자를 보며 집에 돌아와서 두 사람은 함께 쌀을 쌀독에 붓습니다. 30년 전 그 갈색 항아리는 이제 없고 대신 투명한 쌀통이 있습니다. 이제 누가 가져가도 다 보이네. 박춘자가 웃으며 말합니다. 네, 투명한 게 좋아요. 그래, 투명한 게 제일 좋지. 숨길 게 없으니까. 쌀을 다 넣고 나서 박춘자가 정희선에게 말합니다. 희선아, 차조밥 해줄게. 예전에 내가 좋아하던 그 맛으로. 정말요? 응. 그때 못 해준 것들 다 해줄 거야. 박춘자는 정성스럽게 차조를 씻고 쌀과 함께 밥을 짓습니다. 30년 만에 시어머니가 해주는 밥입니다. 저녁 식탁에 영호까지 함께 앉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차조밥과 박춘자가 담근 김치. 맛있어요, 어머니. 다행이다. 입맛이 바뀌었을까봐 걱정했는데. 영호도 밥을 맛있게 먹으며 말합니다. 우리 가족이 이렇게 함께 밥 먹은 게 언제인지. 정희선이 대답합니다. 30년 만이에요. 박춘자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앞으로는 자주 먹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어머니, 왜 그런 말씀을. 아니야. 좋은 얘기야. 남은 시간이라도 제대로 살고 싶다는 뜻이지. 식사 후 정희선은 병원 창고에 새로 들어온 쌀을 확인하러 갑니다. 예전에는 두려웠던 그 장소가 이제는 희망의 공간입니다. 하얀 쌀 포대들을 보며 정희선은 생각합니다. 나는 비우지 않았다. 그런데도 살아남았다. 이제는 채울 수 있다. 월요일 아침 정희선이 출근하자 박춘자가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머니, 벌써 오셨어요? 일찍 와야지. 오늘 새 환자 가족들 안내해야 해. 박춘자는 말하며 정희선의 옷매무새를 다듬어 줍니다. 우리 이사장님, 오늘도 멋있네. 어머니, 희선아, 고마워. 뭐가요? 나를 가족으로 받아줘서 30년 늦었는데도. 정희선이 박춘자의 손을 잡습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진실을 말해주셔서. 그때 간호사가 다가와 말합니다. 이사장님, 박 어르신, 환자분들이 기다리고 계세요. 두 사람은 함께 환자들에게 향합니다. 정희선은 의료진을, 박춘자는 보호자들을 안내합니다. 우리 며느리가 최고 의사들이랑 상의해서 치료해 줄 거야. 어머니, 저는 의사가 아니라 이사장이에요.
그래도 환자들한테는 내가 의사야. 마음의 의사지. 점심시간 구내식당에서 직원들과 함께 식사하는 정희선과 박춘자. 예전에는 혼자 먹던 정희선이 이제는 시어머니와 함께합니다. 박 어르신, 정말 부지런하세요. 부지런한 게 아니라 할 일이 많아서 그래. 30년 동안 못한 게 너무 많거든.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희선이 말합니다. 어머니, 우리 정말 가족이 된 것 같아요. 원래 가족이었지. 내가 인정 안 했을 뿐이야. 박춘자가 정희선의 팔짱을 끼며 말합니다. 희선아, 앞으로 더 잘해줄게. 30년 못한 만큼 저도 어머니께 더 잘할게요. 그래, 서로 잘하자. 이제부터라도. 두 사람은 겨울 저녁 거리를 함께 걸어갑니다. 30년간 비어있던 그들의 마음이 드디어 따뜻하게 채워진 순간입니다. 집에 도착해서 쌀독을 바라보며 정희선이 말합니다. 어머니, 이제는 같이 채워가요. 박춘자가 웃으며 대답합니다. 그래, 이번엔 함께. 사연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